안녕하세요, 성성입니다. 생기초 스타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것은 영어가 잘하는 그곳 생기초 스타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Basic 4 Steps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약속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Base to the Best,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드립니다. 자, 성정의 스테이션과 함께 기초를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아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먼저 제가 4 Step 들어가니까 이 강의 먼저 클릭하신 분들은 뭐였더라 싶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는데요. 내가 영어 공부가 조금 됐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하신 여러분에게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S 붙일 줄 아세요? 자, 인칭 대명사는요, 3단 변화는요, 그리고 의문문 만드는군요. maybe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던 여러분들, 그런데 질문을 제가 바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about stop과 about stops의 차이는요. 유의 뜻은 몇 개나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장을 보자마자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자, 이 문장을 바로 의문문으로 만드실 수 있는지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신다면 갸우뚱하신다면 그 근간을 제대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세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그 S 붙이는 거, 그 인칭, 그 부정, 축약형 표현까지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주나 싶은 것들까지도 저희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d라는 표현이 뭐의 줄임말인지까지도 다 짚어갔는데요. 오늘은 당연히 지난 시간에 함께 하셨던 내용 복습. 복습은 생명이다 코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도 그 위에 차곡차곡 탄탄히 쌓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우리가 명사 S 붙이는 거, 동사 S 붙이는 거 너무 말이 복잡해요. 단수명사, 단수동사, 복수명사, 복수동사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말이 복잡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있잖아요. S가 붙지 않으면 여기에 S가 붙으면 돼요. 여기에 S가 붙어 있으면 여기에 S가 붙지 않으면 돼요. 편안하게 생각할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An apple, 사과 하나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 동사는요. 해. 자, no, has 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자, 만약에 go를 쓴다면 goes라고 쓰셔야 돼요. 심지어 비동사를 쓴다고 해도 is가 되죠. 그만큼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형광펜이라고 할까요? S가 붙는 겁니다. 앞에 S가 안 붙은 an apple, 단수명사니까요. 자, 그런데 아래쪽처럼 이렇게 S가 처음부터 붙어 있다면 뒤에는 S가 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사과가 한 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사과가 여러 개들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마우스 아니에요? 사과요? 그럼 사과가 여러 개들이에요. 그러면 apples 괜찮아요? apples, 그러면 뒤에는 has가 아니라 have. 자, goes가 아니라 go. is가 아니라 are.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말은 결국은 여기 S가 붙으니까 그 대가로 여기는 S가 붙지 않는다는 거. 참 여러분 반복해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문제를 직관적으로 푸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면서 여기에는 그럼 왜 S가 붙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얘는 이 사과 하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3인칭이거든요. 3인칭. 3인칭이면서 사과가 하나니까 이게 뭘까요? 단수. 3인칭의 단수이면서 현재 시제일 때. 3인칭의 단수이면서 현재 시제일 때. 그때 우리는 동사에 이렇게 S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칭 개념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칭은 좀 색깔을 조금 세게 해서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한 명, 그 다음에 공들여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공간에서 대화가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우리가 1인칭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I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너 그리고 2인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you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내가 말을 랄랄랄랄랄라 하면은 이제 귀로 소소소소소 듣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너 이게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나가 여럿이면 우리가 되는 거고 너가 여럿이면 너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는 대화 속에 끼지 못하는 여기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인칭이라고 하죠. 3인칭 같은 경우에는 3인칭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여럿이죠. 왜냐면 이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는 거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단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he, 그 다음에 여자의 단수라고 한다면 she, 그리고 중성이라고 한다면 it.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다 뭐라고 받기도 해요? they,
그래서 이거는 단수 개념인 거고 이거는 복수 개념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3인칭 중에서도 단수, 3인칭 중에서도 형광펜 색깔을 3인칭 중에서도 이렇게 he나 she나 it 같은 단수, 그리고 단수로 받아줘야 되는 a girl, 소녀 한 명은 she라고 받잖아요. 그죠? a man, he라고 받잖아요. 사춘 당숙의 고모에 숨겨진 딸, she라고 받아야 되겠죠. 회사 친구의 남편의 어린 여자 형제라고 한다면 역시나 she라고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가 진짜 대명사로 he, she, it도 되지만 그걸 대신하는 명사, 대명사 말고 자, 소녀 한 명, a girl 또는 눈알 한쪽, my eye 이런 거, my passion, 내 열정 이런 것들도 다 나와 너가 아닌 모든 것은 다 3인칭이고요. 그리고 하나라면 또는 하나로 취급해야 되는 열정이라면 열정, 시기, 질투, 소금, 설탕, 우유 이런 것들은 다 단수 취급해서 3인칭 단수라고 하죠.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 현재 시제라면 동사에 뭐가 붙는다고요? s가 붙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죠? 자, 여기에 있는 이 s는 그래서 온 거죠. 사과는 말이죠. 사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까요? 자, 3인칭의 단수가 되는 거고 3인칭의 단수 중에서도 사과 하나는 뭘로 받아줄 수 있어요? it으로 받아줄 수 있죠. 왜? 이런 건 대명사라고 하니까 대신해서 it으로 받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이 차곡차곡 쌓여야지만 오늘의 미션을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인칭의 단수라는 개념, 그러니까 an apple 같은 요 단수 주어가 이렇게 나오면 따단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정말 it. 자, 3인칭의 단수의 중성이죠. 네, 3인칭의 단수 중성. 3인칭의 단수의 중성.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s가 붙었죠. It is a matter. 그것은 문제이다. 자, 그리고 it matters. 여기서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s를 붙여준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과 하나라고 하면 an apple이 되겠죠. an apple은 그냥 지칭하는 명사니까 명사고 이건 대신하는 명사니까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it is a matter, it matters. an apple 그 다음에 is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it an apple, it an apple 이런 식으로 여러분 3인칭의 단수인 것들이 문장의 주어로 왔었을 때는 그게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시제에 이렇게 자 s가 붙는 꼴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자, 비동사마저도 is로 끝나니까 눈에 들어오죠. 자, 그래서 it is matter, it is a matter. 그것은 문제이다. it matters. 그것은 중요하다. 자, 기억나세요?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도 함께 했어요. 비동사를 부정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뒤에다가 not만 붙여주면 된다고 했었고요. 자, 이렇게 not을 붙여주는 반면에 일반 동사를 부정하는 것은 그냥 not만 붙여주는 게 아니라 주어가 3인칭의 단수. 지금 이것처럼 3인칭의 단수라고 한다면 그냥 not이 아니라 앞에다가 do, does, did와 함께. 자, not도 함께하고 do, does, did.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 쓰는데 우선 과거 시제가 아니니까 did는 아니에요. 그리고 3인칭의 단수니까 동사에 붙었던 s를 대신해서 이 does가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es와 not이 합쳐지니까 우리 이렇게 줄임말도 함께 하셨죠? 뭐 했었죠, 여러분들? 추각형 doesn't가 됐던 거죠. 그래서 doesn't, it doesn't matter. 뒤는 다시 동사 원형으로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It doesn't matter. 자, 3인칭의 단수는 자, 동사에다가 부정을 만들 때는요. 그냥은 아니고요. 앞에다가 이렇게 does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그 s를 요 s, 요거 기억나시죠? 요 s를 자, 여기는 긍정문이지만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여기에서 요 es로 반영하는 거고 다시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환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it doesn't matter. 이쪽에서 인칭과 시제 반영을 맞추게 된 거죠. 그래서 분명히 되게 간단하게 it is a matter, 그다음 it matters가 부정문을 만들면 사문 모양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함께 했었던 내용인데요. 그것들이 꾹꾹 눌러 담아줘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저희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예문이었습니다. 해당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해당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이런 지하에 칼처럼 잘라낼 수 있는 근거를 이제 차곡차곡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장에 lay, 이거 3인칭의 단수인데 S 빠져도 틀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해당되는 lay는 실제로 lie, lay 이 두 가지 동사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자, lie, 거짓말하다 그 lie 말고 여기서는 눕다라는 뜻을 가진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네, 다시 한번 동사의 개념을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자동사는 여러분들 네모진 동사로 목적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해당되는 lay 같은 경우는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반드시 지렁이,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얘는 눕다, 얘는 뭐뭐를 눕히다라는 뜻으로 각각 쓰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이거 아닙니까? No. 실제 이렇게 동사의 모양은 영어에서 하나의 형태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있는 lie와 lay가 현재 형태 또는 원형이라면 이것에 있어서의 과거형이 존재하고 과거 분사형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여기 있는 과거형과 여기 있는 현재형의 모양이 똑같다는 거죠. 실제 이렇게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lay가 뭐로 쓰였는지 알 수가 없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키가 바로 3인칭 단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3인칭의 단수라는 개념, 그리고 동사에 해당이 되는 3단 변화들. 자, 여기에는 이게 1단, 2단, 3단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1단, 이게 2단, 이게 3단 변화인데 그 3단 변화에 대해서 먼저 차분히 알고 그리고 나서 틀린 문장, 그리고 옳은 문장임이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역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과거, 과거 분사의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다 싹 다 다르지? 싹 다 다른 형태를 우리는 ABC 3단 변화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얘는 과거랑 과거 분사 모양은 어쨌든 똑같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ABB형이라고 합니다. ABC, ABB, ABA 이런 식으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것들 저랑 같이 한번 차분히 연습하시고 그리고 여기를 한번 돌아볼게요. 괜찮으실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저희 배우고 익힘이라고 해서 배우시고 익힘 문제 엑스트라 더 풀어보시고 싶으신 경우 홈페이지에 따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자료로도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자, 필기는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저랑 같이 하나씩 메꿔가도록 할게요. 우선 ABC, 첫 번째 ABC 3단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go, begin, choose입니다. 3단 변화, 저랑 같이 빈칸 한번 채워보실 건데요. 모르실 것 같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기 위함인데요. 보세요. 고의 과거형은 went, 과거 분사형은 gone. 뭐 살짝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그건 괜찮습니다. go, went, gone. 이게 바로 현재이자 원형이고요. 이게 과거, 그리고 과거 분사입니다. 사실 과거 분사는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과거랑은 별 상관도 없는데 과거 분사라고 부르게 된 이유도 분사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1단, 2단, 3단이 바로 ABC, go, went, gone입니다. 그에 비해서 begin 같은 경우는요. 과거가 뭐죠? began. 오케이. 그러면 과거 분사는요? begun. begin, began, begun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여러분, 한 끗 차이. I 했다가 A 했다가 U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살짝 잘못 보면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자, 잘못 봤어요. 너 눈이 안 좋아? 나 시력이 안 좋아? 아니에요. 시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실력입니다. 자, 잘못 보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실제로 이미 벌어져 있는 일입니다. 준비해서 들어가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begin, began, began. 한 끗 차이죠. 자, 여기 choose도 이것도 3단 변화해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과거형은 OO가 아니라 OSE. 그리고 과거 분사형은 여기에다가 n만 붙여서 choose, choose, chosen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과거, 과거 분사가 정말 작은 차이죠. 이렇게 현재, 과거, 과거 분사 모양이 완전 다른 것들을 ABC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ABB 유형은 요거랑 요거의 모양이 똑같다는 건데요. 실제 채워볼까요? make 같은 경우에는 made, made 모양이 같아요. 네, 맞습니다. think 같은 경우에는 thought, thought 모양이 같습니다. 오케이? 자, have는
had. 오케이, 모양이 이렇게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한데, 근데 여러분 나중에 과거형과 과거분사를 구분하는 문제 출제될 거고 그것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A, B, B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A, B, A. 자, 이번에는 원형과 과거분사가 같은 형태인데요. 자, 우리 come 같은 유형이 바로 그렇습니다. come, came, come. 요거랑 모양이 같아요. run, ran, run. 여기랑 모양이 같아요. become도요. be에다가 come 합친 거잖아요. 이 come이랑 똑같아요. come, came, come. become, became, become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나중에 뭐가 문제 될 것 같아요? 원형과 과거분사가 똑같아서 이거 구분 맞아요.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흥행성이죠. 감각 있으시네. 자, 바로 나중에는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AA. 아우, 이게 제일 속 편하죠. 똑같아요, 모양이. 자, 보시면 coast 같은 경우에는 coast. 오케이? cut. 이거는 hit. 똑같으니까 이건 좀 편할 리가 없지 않을까요? 이게 원형인지 과거인지 과거분사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문제에 당착하게 되는 거죠. 또 다양성 위해서 한 가지만 더. cost는 costed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차분차분 내가 아는 단어의 개수, 3단 변화의 개수를 정확히 하는 게 거기가 포인트예요. 알고 모르고의 개념이라기보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다양하게 알고 있느냐, 그거의 차이인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보면 AAA, ABA처럼 원형이냐 과거냐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내가 이게 현재로 쓰인 건지 과거로 쓰인 건지 뭐 과거분사로 쓰인 건지 구분합니까? 거기에 구세주 같은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파트는요. 현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사 원형이기도 한데요. 이게 현재 만약에 동사로 쓰였다고 한다면 이 앞에 주어가 옵니다. 주어가 she나 he나 it이 온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상징하는 게 바로 뭘까요? 3인칭의 단수 주어가 온다는 거고 3인칭의 단수 주어가 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될까요? s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3인칭의 단수 주어가 온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이 뒤에다가 다 s를 붙여줘서 야, 나 현재 시제야. 정신 똑바로들 차려. 라고 해서 s를 붙여줄 수 있다는 특징이죠. 하지만 과거나 과거분사는 어디에도 s를 붙일 수가 없죠. 어디 언감생신 여기에 s를 붙이겠습니까? s 따위를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동사가 A, B, A, A, B, B, A, B, C, A, A, A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게 동사 자리임을 확인하고 s가 붙었다는 것은 그게 3인칭의 단수 주어를 모시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s는 중요합니다. 다시 그 문장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장 이런지야 틀린 이유는 그래서 s가 없어도 틀린 거 아닙니까? Nope, 그렇지 않죠. 왜?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lay와 이 lay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다 있죠. 즉 눕다의 과거형 누웠다가 될 수도 있고요. 뭐뭇을 눕히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다 열리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보셔도 얘가 이런지야 틀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해당 문장에 주어가 she나 he나 it 같은 3인칭의 단수가 제시됐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현재 모양에는 뭘 붙일 수가 있죠? s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를 붙일 수 있고 여기는 s를 죽어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lay의 형태는 3인칭의 단수가 나오더라도 요거 두 가지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she가 나와도 lay일 수도 있고 she가 나와도 raise일 수도 있다면 뭘 보고 결정하죠? 바로 결정적인 것은 여기 동사에 있습니다. 느낌 왔어요? 자,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의 현재 시제라 하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목적어, 즉 지렁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자동사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목적어가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특징이 바로 보이시나요? 여기 s가 없잖아요. 그러면 목적어도 없습니다. 여기처럼 s가 있으면 목적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요? 레이의 경우에만요. 레이만 이렇게 과거형이 A, B, C 형태에서 요것과 A, B, B 형태에서 요것이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은데 그 똑같은 모양이 둘 다 존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게 자동사로 쓰였느냐 타동사로 쓰였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레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에 s가 없는 레이는 자 목적어도 당연히 없어야만 합니다. s가 붙어있는 레이는 목적어도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즉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주어가 3인칭의 단수의 경우 뒤에 레이는 두 가지 다 나올 수 있는데요. 자, 레이에 s가 붙지 않는다는 것은 자동사의 과거형으로 누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없어야 하는 거고요. 자, s가 붙어있는 레이를 만났다는 것은 타동사의 현재 시제로 무엇을 눕히다라는 뜻이니까 목적어를 가져야만 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레이만큼은 문제를 푸실 때 3인칭의 단수 주어가 떴다. 그리고 레이가 보인다라면 s가 있느냐 없느냐로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외우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s가 없으면 목적어도 없습니다. s가 있으면 목적어도 있습니다. 누구만요? 레이만요. 레이. 즉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s가 없어요. 목적어도 없어요. s가 있어요. 목적어도 있어요. 누구요? 레이 같은 경우. 레이 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러면 해당 문장 왜 틀렸겠습니까? 자, 바로 baby라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목적어가 있는데 s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있는데 s가 없다니 틀렸네요. 그죠? 자, 그에 비해서 아래 문장 볼게요. 해당 문장에는요. s가 없어요. s가 없으면 뭐가 없어야 돼요? 목적어가 없어야 되죠? 목적어 없네요. 이래봤자 여러분 얘는 눈을 씻고 쳐다봐도 무슨 구? 전명구인 거죠. 전명구이기 때문에 해당 문장은 s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맞는 문장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즉 이런 아이템들이 바로 출제자가 사랑하는 아이템입니다. 단순하게 기초의 마스터를 만들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전에 가서 쓰실 수 있는 칼을 품게 해드릴게요. 바로 s가 없다라는 건 목적어도 없어야 된다는 거고 s가 없다라는 건 목적어 없어야 되는데 어차피 전명구이기 때문에 해당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출제자가 좋아하는 흥행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화면을 보고 마주하시는 여러분들이 기초의 달인인 것에 절대로 만족하시지 않을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해당되는 문장처럼 자 A, B, C 그리고 A, B, B 형태의 3단 변화를 통해서 다른 문제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해당되는 문장 found, found 역시나 목적어 유무로 푸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해당되는 문장은 옳고 그르지만 그렇게 접근하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 실제 find, found 그리고 그것의 과거형, 과거 분사형을 주목해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과거형과 현재형의 모양이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found와 found를 보고 목적어 유무로 이번에도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s가 있으면 목적어가 있고 s가 없으면 목적어가 없는 레이처럼 접근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니에요. ABB 형태이지만 아니에요. 이유는 find도 found도 둘 다 타동사입니다. 둘 다 똑같이 목적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유무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죠. 되셨을까요? 즉 실제 얘는 뭐뭇을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뭐뭇을 설립하다라는 뜻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목적어로 뭐를 찾는지 뭐를 설립하는지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즉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둘 다 타동사입니다. 자, 둘 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목적어로서 a new nation 명사 역할을 하죠. 자, 그녀는 새로운 국가를 발견했었다. 과거 시제. 요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found에 s가 붙었으니까 여기에는 이 s일 텐데 해당되는 이 s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대신에 잔디 위에라는 전명구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접근 방법이 다르죠. lie와 lay에서 lay의 모양이 두 가지인 경우와
found와 found 이 두 가지인 경우가 다르죠. 자, 이렇게 칼을 품더라도 그 자리에 맞는 흥행성의 문장들과 단어들을 암기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동사의 3단 변화가 있는 거죠. 자, 동사의 3단 변화 지금 보셨던 것처럼 ABA, ABC, ABB, ABA 형태까지 저희 자료 다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자, 단어 꼼꼼하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외우라고요? 여러분, 암기 어떠세요? 암기를 열심히 꾸준하게 힘차게 하고 계신가요? No,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단어의 암기는 숨 쉬듯이 부탁드립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실제 우리가 숨을 가끔 생각나면 쉬지 않죠? 그런데 왜 단어는 가끔 생각나면 외우실까요? 단어를 숨 쉬듯이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문법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 구문, 그리고 독해, 그리고 원점수 100점 향해 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숨 쉬듯이 공부하는 바로 어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휘 하나로 우리가 지금 3단 변화도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또 단어를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공시에서는 자, 문법을 하고 구문을 하고 독해를 하고 영작형 생활영어, 이디엄 이런 건 하고 있지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휘, 숨 쉬듯이 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읽을 수 있으셔야지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실제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explore, exploit, explore, exploit. 해당되는 단어 뒤에 있는 발음 상태가 다르죠. 그런데 이게 explore 이런 식으로 대략 뭉그려서 외우시게 된다면 실제 한 문장은 He explores another life라고 해서 또 다른 삶을 그는 탐험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열정적인 그의 모습이 그려지는 독해가 되지만 밑에 있는 문장은 파렴치하죠. He exploited another life.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삶을 뭐 했다? 이용했다. 착취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좋은 사람, 나쁜 놈인 거죠. 자, 여기 있는 요 한 끗 차이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독해를 하기 위해선 어떤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물은 머리에 뿔이 난 인물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이 단어 한 끗 차이로. 이 사람은 천사입니다. 뒤에 날개를 달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즉, 읽고 내가 머릿속에 직관하는 상황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발음기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발음기호 뭐 그렇게 괜찮은데 이 정도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는 어떠세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실제 기출 어휘입니다. 이걸 맞추면 5점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기출 시험에서 이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보면 읽으려고 하신단 말이죠. 엑사스퍼레이트? 그럼 여러분, exam은 exam인가요? 이건 시험이 아니라 exam인가요? 아니죠. exam이라고 읽으시잖아요. 즉,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셔야 되죠. 앞으로 숨 쉬듯이 외울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준비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와 커리큘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5번에 걸쳐서 저랑 같이 어휘를 하실 거고 맨 끝에 여러분에게 선물로 성탄어휘란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성탄어휘라는 것이 검색이 되실 건데요. 실제로 그 5번째 분출 어휘인 단어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죠? EXA, SP, ERAT 이렇게 외우면 하루에 몇 개의 단어를 외우실 수 있을까요? 우선 내가 읽어야 되겠죠. 자, 읽기 위해서는 발음기호가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얘는 발음기호입니다. 해당되는 발음기호대로 읽는다면 exasperate, exasperate, exasperate라고 읽어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걸 읽을 수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단어의 뜻도 암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번 귀중한 시간은 여러분에게 발음기호를 읽는 방법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건데요. 발음기호를 자, 이중음 또는 굴절음, 단음, 모음, 파열음 이런 것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발음 기호를 읽을 수 있는 것, 화려한 발음이 아니라 자, 굴림이 아니라 읽을 수 있는 데 목적을 두고 여러분이 앞으로
수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외우실 공시 영어에 자, 출제 범위에 있는 어휘들을 위한 발음 기호를 읽기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발음 기호 보이십니까? 해당되는 자료는 여러분 첨부된 자료, 오늘은 좀 챙겨갈 게 많으세요. 첨부된 자료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해당되는 만큼만 여러분들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모음도 사실은 다 달라요, 여러분. 발음이. 그리고 이중모음, 굴절음 다 다르지만 여기에선 여러분들 발음 기호를 위해서 우리말로 이게 뭐에 해당이 되는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점이 들어가 있는 건 장음이라고 해서 장음 정도만 표시해놨고요. 이중모음이나 파닉스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 발음 기호를 위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A처럼 생긴 애 있잖아요. 얘는 여러분 아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자, spell 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요. 에라고 해주시고요. 저기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양쪽이 대칭하는 것처럼 생겨져 있는데요. 실제로 쓰실 일은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여기처럼 나비처럼 생긴 애는 에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I는 그냥 E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이렇게 C가 뒤집어진 것 같은 발음은요. 우리가 오렌지 할 때 orange라고 얘기할 때 그때 쓰는 발음인데요. 그냥 O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O와 어의 중간 발음 그냥 O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우라고 O 그리고 우. 여기 U라고 생긴 건 우 만들어주시고요. 여기는 여기 이렇게 뒤집어진 여러분들 V에 뒤집어진 것처럼 생긴 요 발음 같은 경우에는 라고 해주세요. 이거 두 개는 완전 다른 발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똑같이 그냥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A에다가 이거 점 붙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E, 그리고 요거는 O, 다시 한번 우.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가 지금 장음으로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뒤집어진 요 모양, 요 뒤집어진 거, 이에 뒤집어진 모양 같은 얘는요, 라고 발음해 주시고요. 해당 모음이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요게 아, 그리고 요게 이, 이라고 해주시고요. 요게 두 개 발음 나면 요게 에잖아요. 에, 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A가 아, 여기 U가 우, 우 맞아요. 자, 여기 C 뒤집어진 거 오, 여기 I는 이, 오, 이 맞아요. 여기 오, 우. 자, 오에 다시 한번 우, 오, 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뒤에 여기 R이 있을 때 발음이 바뀌는데요. 그런 것까지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R이 붙었으니까 르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어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 뒤집어진 것 같은 발음은 에고요. 요거는 어고요. 그 다음에 릴, 여기 R 발음이 있으니까 뒤에 리을 붙여주셔서 에일이라고 하시는데 에일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리을 아예 없이 에일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U 아까 뭐라고 했었죠? 우.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진 형태 뭐죠? 그 다음에 R, 리을. 그래서 우얼이라고 하셔도 되고 우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이 P 모양은요. 피읍, 우리나라 피읍, 파열음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피읍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말하기 시험을 보시러 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는 비읍 같은 경우, 여기는 비니까 비읍, 그 다음에 티긋, 이거는 티니까 우리로 티긋 이렇게만 가셔서 발음 기호를 읽으실 때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한국말을 합성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모음에 관련된 것들과 일부 자음이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 마저 볼게요. 자, 우리가 알파벳 D 같은 경우는 디귿, 그 다음에 알파벳 K 같은 경우에는 크, 자, G 같은 경우는 기역, F 같은 경우에는 프. 아까 P도 푸 아니었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경우인데 여기서 우리가 발음기호를 읽는 경우니까 그냥 피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V, 요거는 V라고 해서 비읍, 비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읍, 여기 해당되는 게 비읍이고요. 여기는 이게 우리가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는데요. 땡큐 할 때 여러분들 땡스 할 때 그때 그 발음에 해당이 되고요. 자, 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드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드, 그 다음에 여기는 스, 그 다음에 즈, Z는 즈, 그 다음에 여기는 쉬, 여기는 쥐, 여기는 쉬. 아무래도 이건 좀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되고요. 한 번씩 저랑 같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변환이 되는지까지만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이렇게 3 붙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얘는 G라고 합니다. G. 저기 H 사운드는 그냥 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은 RL 다른데요, 여러분들. RL 여기도 있고 R도 있고 L도 있는데 상관없이 그냥 리을, 그리고 여기도 리을입니다. 미음은 미음, 정말 미음이래. M은 미음, 그리고 N은 니은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거는 이응입니다. 이응. 자, 그 다음에 여기 J처럼 생겼지만 그냥 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W죠. W도 우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우에 아를 더해요. 그러면 우아 하면 와가 됩니다. 와. 그 다음에 여기는 우에다가 어를 더해서 우어라고 해서 이거는 워가 됩니다. 자, 아까 여기 J처럼 생긴 게 E라고 했잖아요. 여기. 거기다가 U가 우잖아요. 이우 하면 U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음이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빠르게 보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A라고 쓰이는 건 뭐라고 한다 그랬죠? 아, 발음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E라고 되어져 있는 건 에, 그 다음에 AE라고 되어져 있는 것도 에. 자, 요거와 요거에는 이 벌림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에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I는 그냥 E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C 뒤집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O, 그 다음에 요거는 우, 그 다음에 여러분들 E 뒤집어진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V 뒤집어진 것 같은 경우도 라고 함께 봐달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로 우리말 음가로 어떤 우리말 철자에 해당이 되는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또 한 번 연습을 하시는데요. 다만 여기 점점 붙었으니까 장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요거는 오, 요거는 여러분 우, 맞아요. 우. 그 다음에 요거 이 뒤집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 그러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 개입니다. 요거는 A, I니까 이. 요거는 에, 이. 요거는 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여기 C 뒤집어진 게 오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이, 요번에는 우. 그 다음에 요게 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뒤집어진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R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라고 해서 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의 안 들리니까 받침을 넣어도 되고 빼셔도 상관없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U가 여러분들 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리을 보이세요? 네, 리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안 보셔도 우어라고 하셔도 되고 울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피읍이요, 비가 비읍이요, 티가 티귿이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발음 기호. 자, 디귿. 그 다음에 여러분들 K는 기억. G 같은 경우는 F 같은 경우에는 프. 그 다음에 여기는 V 같은 경우에는 B랑 마찬가지로 비읍.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번데기 발음 같은 경우에는 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드 또는 드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스 챙겨주시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G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Z라고 해서 지읒, 발음 지읒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 쉬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요거 3자 뒤집어진 것 같은 거는 G. 그 다음에 요거는 티읕에다가 여러분 이 티귿하고 그 다음에 요게 쉬잖아요. 티귿하고 시읒이 합치면서 트시라고 해서 취가 됩니다. 취.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뒤에다가 여기 3 뒤집어진 것 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G입니다. 요거랑 비슷해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H 같은 경우에는 히읗, R 같은 경우에는 리을,
M 같은 경우에는 미음 이렇게 사용하셔서 우리말 발음 기호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우리말 철자로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N입니다. 니은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이라서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요거 같은 건 이응, 받침의 이응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L 같은 경우는 리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I처럼 생겼지만 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W가 발음기호로 보시면 우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우에 아니까 합쳐서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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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는 우에 어니까 우어, 우어, 우어 합쳐서 와. 아하. 여기는 자 J의 U잖아요. 그러면 J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는 E라고 한다고 발음한다고 했었죠. 우니까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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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 보셨고요. 제가 발음 기호로 이미 만들어서 몇 가지 기본적인 단어들 발음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서 다 끝내드릴게요. 자, 여기는 여기 T가 티귿 발음이고 그 다음에 R이 리을, 그 다음 A가 아, 그 다음에 E, try. 자, 밑에 발음은 없죠. 하지만 try. 그래서 try라고 하셔도 되고 try, 난 try라고 하셔도 됩니다. 트라이, 따복따복따복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발음이 돼야 원래 영어는 이 소리 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이 소리 나는 대로 하면 틀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 기호 보시고 가시는 거죠. try. 그 다음에 여기는 L 같은 경우는 리을,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에, 그 다음에 N은 니은, 그 다음에 디귿. 합치면 뭐가 될까요? land. 오케이? 합쳐서 land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죠, 여러분들? 에, 그 다음에 니은, 요거는 어, 요거는 M, 요거는 어, 리을, animal 여러분 아시잖아요. animal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비읍, 그 다음에 요게 I,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visit 하는 거예요. visit라고 하셔도 되고 visit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K가 키읔, 그 다음에 요게 얼, 그래서 그 다음에 장음, 그 다음에 리을, call이라고 하시는 거죠. call. 그래서 call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call까지 함께 해보셨고요. 그 밖에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는 리을, 니은이죠. 런치. 물론 런치라고 하진 않지만 런치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는 피읍,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리을, father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father, 아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니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I, 그 다음에 장음, 그 다음에 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키역,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그리고 장음,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acros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across라고 해서 얘네들 읽을 수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음. 자, 유가 우, 그 다음에 발음 길게 하면서 니은. 문이죠. 문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리니까 문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의 발음 기호가 이렇게 여러분 책에 주어진다고 한다면요. 이제 읽으실 수 있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여기 I가 E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G는 맞죠? 그리고 여기 Z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 A입니다. 에 발음하면서 조금 더 세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P는 피읍이요. 그 다음에 여기 어고요. 그리고 리을. 그리고 여기 있는 N은 자, 에 발음 나면서 이렇게 세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그리고 티귿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강세가 여기랑 여기에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화려한 발음, 굴절음, 이중모 이런 거 말고 읽을 수 있게 이그, 제스, 피, 이응이니까 rate, exasperate 이렇게 읽기만 하시면 그러면 내가 이거를 EXA, SPERAT 이렇게 외우는 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읽을 수 있어야 암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발음 기호를 자, 화려한 발음이 아닌
발음교를 우리말 철자로 변환해서 발음교를 단어책을 찾아보지 않고 발음 번호 키를 눌러보지 않고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게 자료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영상 반복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붙여놓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숨 쉬듯이 발음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적용한 것 배우고 익히만 하는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발음 이전에 함께 했었던 레이의 흥행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쉬나, 히나, 이과 같은 3인칭의 단수. 여러분 이건 탐스 됩니다. 탐도 되고, 탐스 father도 되고, 탐스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3인칭의 단수가 주어로 나오게 되면 자, 레이에 s가 함께 한다면 목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자, 레이에 s가 없다면 목적어도 없습니다. 왜 그런 기전을 갖게 됐는지 함께 나누었죠. 즉, s가 있으면 목적어도 있어야 하고요. s가 없으면 목적어도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이제부터 바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지금 쫙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일부러 the, his body, he, 그리고 he까지 다 3인칭의 단수만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강아지 한 마리, 그의 몸, 다 3인칭의 단수죠. 그러면 3인칭의 단수가 주어니까 자, 우리가 일사천리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s가 없으면 목적어도 없어야 돼요. s가 제가 여기다가 붉은색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s가 없네요. 목적어도 없어야 되는데 없네요. 그죠? 해당 문장은 정문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s가 없네요. 그리고 목적어도 없네요. 전면구니까 정문입니다. 자, s가 있네요. 그죠? s가 있으면 뭐도 있다 그랬죠? 목적어. 근데 his hands, 그의 손이라는 목적어가 있네요. 정문입니다. 자, s가 있죠? 이번 s가 있고요. 그리고 자, 그에 해당되는 뭐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목적어도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있습니다. 고로 정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문장은 다 정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정문 이제 해석을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s가 있다라는 것은 얘가 뭘로 쓰였다는 거예요? 타동사의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거니까 무엇을 눕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가 없다라는 것은 자, 누웠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s가 없죠. 누웠다. 자, 강아지는 누웠습니다. 어디에? 잔디 위에 누웠습니다. 자, 그의 몸은 자, 여기 s가 없죠. 역시나 누웠다. 어디에? 교회에, 여러분 church yard는 교회에 있는 묘지를 나타낼 때, 교회에 있는 묘지를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누웠다. 이번에는 자, s가 있고 목적어가 있다는 건 뭐뭇을 놓다라는 뜻이죠. 그는 놓았습니다. 그의 손을 어디다 놓았다? 자, 그의 손을 놓았다. 그냥 그는 그의 손을 놓았다. 근데 밑에 보니까 똑같은 문장에서 그의 손을 놓았는데 어디에 놓았는지 나오네요. 자, 그의 머리에. 자, 그녀의 머리에 올려놓았다. 그는 그의 손을 그녀의 머리 위에 이렇게 살포시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우리가 어법성 판단 문제를 풀 때 레이 같은 경우에 흥행성, s가 붙어 있다는 건 목적어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s가 없다라는 건 목적어도 없어야 된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s가 붙어 있다는 것은 뭐뭇을 두다, 놓다라는 뜻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레이에 s가 없다는 건 라이의 과거 시제니까 누웠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디 위에 누웠다. 그의 몸은 교회 부지에 누웠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장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역을 하면 매장된 거고 뭐에 몸이 누웠다라는 건 거기에 묻혀 있다라는 의미의 의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는 그의 손을 놓았다라는 뜻의 타동사인데 그는 그의 손을 놓았다. 추가적으로 전면구가 들어가서 그녀의 이마 위에 그의 손을 놓았다라는 뜻이니까 역시나 타동사 들어가고 전면구의 선택상이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까지가 완벽하게 분석이 되신다면 정말 탄탄한 기반을 잡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흥행성이 모든 find, found 이런 데 적용이 됐나요? Nope. lie, lay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잊지 마세요. lie라는 동사가 자동사일 때 과거형, 그리고 lay라는 동사가 타동사일 때 현재형이 모양이 같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는 s가 붙을 수 없으니까 목적어 없는 거고 여기는 s가 붙을 수 있으니까
목적어가 있다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빠르게 간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눕다 그리고 무엇을 놓다라는 뜻이었다는 거. 자, 잊지 마시고요. 놓다 또 무엇을 눕히다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she lays her baby? 너무 맞죠? 왜 맞을까요? 자, s가 있습니다. 그럼 뭐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목적어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너무나 맞죠? 자,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될까요? 그녀는 자, 뭐다? 눕히다 또는 놓았다. 그녀의 아이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베이직 4스텝 중에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흥행성이었던 lay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day 10에서 이 우리의 마지막 의문문을 향해 가는 길, 그리고 의문문을 잘하면 얼마나 큰 선물들이 따라오는지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생기초 스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정이었습니다.